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가 2025년 6월 26일인데 최근에 데몬헌터스 그 애니메이션이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에도 막 뜨고 그래요. 한 개 클릭하니까는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이제 아직 안 봤는데 되게 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를 더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만든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들 들어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속이 기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민화에 호랑이나 까치가 들어가는 것도 거기 어떤 캐릭터로 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민화에 보면은 호랑이, 까치가 많이 나오죠. 근데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거는 다 조금 별거 아니거나 이상한 거거나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상하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은, 제가 무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늘 이제 얘기하는 게, 무속이 아무 문제 없는 무속도 있다. 공동체와 개인의 안녕을 위한 여러 가지 무속적인 것들이 있죠.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그 뿌리 자체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문화들이 들어와도 같이 이제 섞이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섞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가 많이 되게 섞이는 경우가 이제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스포일러 이렇게 전혀 이렇게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무속이 가지고 있는, 저는 무속은 어쨌든 보편 종교, 고등 종교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지, 얼티밋 컨선을 향한 이 막 끝없는 갈구 이런 것으로 나가는 종교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문제 없는 그 테두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풀려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는 무속은 아니고요. 무속은 제가 그래도 꽤 여러 번 얘기를 한 편입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거. 기질. 저 사람 말이야, 기질이 이렇게 할 때 그 기질도 그냥 온 말이 아니죠. 아주 오래 전에부터 쓰이던 말인데, 현대적으로 이제 쓰이는 기질은 현대적이고 또 서구적인, 세상이 대부분 서구화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템퍼먼트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걸 거고,
그 기질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도 있겠죠. 기질 이게 바뀔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뭐 현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선천적인 어떤 뇌의 그 회로망 유전적인 거 이런 거는 뭐 쉽지 않다고 해도, 근데 심지어는 대뇌 변형계까지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후천적인 환경적인 부분으로 템퍼먼트의 많은 부분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현대의 여러 학문에서 보는 기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동양 철학에서 보는 기질에 대한 생각과 접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실제로 다르니까 있는데,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요. 느긋한 사람도 있어. 진짜 느긋한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일단 다 다르고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죠. 특히 이제 심리학이 형성되는 과정부터 주로 논의가 되는데, 주자학 있죠. 주의 선생, 이를테면 주렴계 선생이나 주의 선생 같은 분이, 주렴계 선생이 이제 태극도설 이제, 그리고 주의 선생은 이제 주자학 할 때 그 주자가 주희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있어. 근데 그 기질지성 안쪽에 본연지성이 있기 때문에 중이 중요해요. 가운데 중자 굉장히 쉬운 한자를 오늘은 썼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용에서의 그 중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중용에서의 중자가 어떻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이게 도가나 불가의 영향을 받아서 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이 잔잔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이야. 그 밸런스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이 잔잔해지는 게 어렵잖아요. 불쑥불쑥 그냥 혼자서 양자요조동 치듯이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 중이 기질을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기질을 바로 잡는 것이 이 기를 통해서 이가 제대로 그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뭐 중국에서도 이제 그 기질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마음은 마음인데 타고난 마음을 성이라고 하죠. 성리학 할 때 마음신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다뤄지잖아요. 많이 다뤄져요. 사칠 그리고 인물성 이런 두 개가 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막 더 달아져요. 더 갈라지는 게 엄청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리 중심의 성리학이긴 하지만은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저께 율곡 사업 얘기를 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율곡 선생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비리를 저질렀죠.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길을 굉장히 중시를 하신 거란 말이죠. 길을 굉장히 중시를 하시고, 이게 막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길을 중심을 하셨어. 그리고 뭐 사회경장론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걸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실제로 오히려 그게 굉장히 그 성리학 중에서 아주 막 경직되어 있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결국 율곡 선생의 성리학이 헤게모니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작이 지금 주작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속에는 기에 대해서, 기질, 지성은 이제 율곡 선생이 이제 기를 바라보는 것은 거의 주점계, 주자 이런 분들하고 같아요. 갖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풀어서 하시는데, 이제 뭐 쓰셨죠? 성악지표 같은 것도 쓰셨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다 이거야. 기질이 청탁은 맑고 탁한 거, 그죠? 그리고 편색은 이제 뭐 치우치거나 흩어지거나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달라서 그 기질을 늘 끊임없이, 그러니까 수양론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기질을. 우리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달라.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지, 기질이. 근데 그 기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산 선생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조금 변곡점이 생깁니다. 미분해야겠네. 변곡점이 생겨요. 다산 선생은 이 실학자지만은, 만약에 실학자면서 주자학, 양명학 중에 어디에 더 가깝냐라고 했을 때는 주자학에 더 가깝다고. 왜냐면 양명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주자학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자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주자학이랑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이 기질 잡아가지고 기질 안에 있는 본연지성, 본연적으로 타고난 어떤 마음을 찾아가서 사덕에 어떻게 닿느냐 이거야.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정말 다 제각각이고 개판이라 이거지. 있는 그대로. 그래서 기질은 인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인심이면 이렇게 쓰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인심이 사람의 마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기질이다 라고 기질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건 도가 할 때 도예요. 도심이라고 해요. 이 도심에서 나오는 것, 도심에서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선호, 기호로서 주어진 것, 그것 자체도 사단이나 사덕 자체는 아니야. 사덕은 이예요. 이. 사단은 기에 속해요. 단서, 실마리. 근데 단서, 실마리를 새롭게 번역을 하시죠. 거기가 딱 이미 되어 있는 사단의 일부분이 아니고 출발점, 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기질지성을 아무리 바로잡아도 그 인심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고, 도심에서, 도의 차원에서 기질지성 외에, 인심 외에 도심도 있단 말이지. 결국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심이라고 하는 것, 심통성정, 이 심이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기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느냐, 혹은 떨어져 있는지, 이가 따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져 있다 해도 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잡아봤자 되는 게 아니다. 아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 인심은 다 똑같아, 동물도. 근데 영지의 기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노시스 번역할 때 쓰는 그 영지예요. 그 영지의 기호는 달라. 그래서 거기가 시작점이고, 그 시작점을 제대로 밟아서 실천을 함으로써만 덕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걸, 사람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갖고 태어나거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이미 조선 실학 시기 정도가 됐고,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 그래서 이제 기질에 대해서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 기질은 기질이지,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건 입구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기질이란 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